안녕하세요. 전기공학 2주차 수업에 진행하겠습니다. 전기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기란 우리가 영국의 물리학자인 톰슨이 최초 발견을 했는데, 이 그림에서 같이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진공관으로 된 램프에다가 전압을 걸어줬더니, 양쪽에 전압을 인가시켜줬더니 이 마이너스 측에서 플러스 쪽으로 뭔가가 빛과 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칭했냐면 전자라고 칭했습니다. 이때 빛이나 열을 발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전기의 성질이 뭐냐면, 여러분들 N극과 N극, 그리고 전 자석에서도 N극과 N극, 그리고 N극과 S극이라는 게 있는데, 같은 전기에서 성질이 똑같습니다. 전기도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서로 이뤄내는 청력이 발생을 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빛과 같은 속도로서 1초에 30만 킬로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총 7바퀴나 돌 수 있는 그런 속도를 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기는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기는 크게 우리가 발열작용, 자기작용, 화학작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발열작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다림이라든지 히터 같은 거에 사용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자기작용이라는 것은 도선에 코일을 감고 코일을 돌려 흘리면 뭐가 발생하냐? 자개라는 게 발생합니다. 자개라는 것은 또 다시 얘기하면 자석의 힘이겠죠. 이 자석의 힘이 발생하는 건데, 이것을 계속 회전하는 모터인 전동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방사선가죠. 방사선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기작용을 많이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디냐 봤더니 바로 MRI라고 하는 마그네틱을 이용하는 MRI 장치에서 그 자기작용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방사선과에서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MRI 기기가 있고, MRI가 굉장히 고가죠. MRI 검사가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한 최하 30만 원, 그리고 30에서 한 60만 원까지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전기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화학작용 같은 경우는 물에 뭐 전기분해라든지 전기 도금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기 단위의 접두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걸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 쓰게 되는 것들 중에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 번씩 보고 들어가면, 자, 10엔 우리가 10의 영성을 우리 데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는 잘 사용하지는 않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했던 거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러니까 컴퓨터 용량 얘기할 때도 지금은 뭐 테라바이트, 기가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10의 몇 승인지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뭐 수학 시간에 10의 3승은 킬로, 그리고 10의 6승은 메가, 이런 것까지는 많이 썼을 것이고, 지금은 뭐 용량이, 컴퓨터 용량도 굉장히 고용량 시대가 됐기 때문에 10의 12승이 몇가, 테라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10의 마이너스 1승부터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 쭉 보는데, 10의 마이너스 2승은 센티미터, 뭐 우리 만약에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줄이 우리가 많이 사용한 전기 용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기부터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 뭐 공학 분야나 생물학 분야에서도 뭐 나노 기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런 거를 사용한다라는 거 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 특별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기에서는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한 번씩 지금 이 시간에 보고 들어가고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많이 나중에 문제풀이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따가 예제 문제로도 좀 풀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이니까 좀 많이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보고 들어갈게요.
플루는 몇 승? 10의 마이너스 3승. 아니, 죄송합니다.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 테라는 10의 12승.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은 센티,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 이렇게 있다라는 거 좀 많이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전기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위험한지를 좀 간단하게 제가 공식을 써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우리 전기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220V를 뭐 그 콘센트에 대고 전기를 만져본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같이 뭐 전기과를 전공을 하고, 저도 이제 방사선과에 어 다시 편입을 해서 다시 방사선과로 들어왔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220V는 뭐 손으로 만진다든지 그런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공식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쉽게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공식이 있는데, I는 R분의 V라는 거예요. I는 전류가 될 거고, 그리고 V는 전압이 되겠죠. 자, 그리고 R은 저항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럼 여기서 전압은 우리나라 상용 전압이 220V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체의 저항은 보통 10에서 50kΩ이라고 해놨는데, 이 kg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10의 몇 승이죠? 10의 3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중간점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약 20kg이라고 하면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220에 20000이 되겠죠. 그래서 약 이거를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220에 해보니까 약 0.011이 나와요. 자, 0.011인데 여기서 우리가 전류라는 것을 여기 앞에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단위가 밀리라는 단위가 있죠. 그럼 밀리는 10의 몇 승이에요? 10의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둘, 세 개를 넘어가니까, 그러면 얘는 몇이 되냐 했더니 11 미리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바꿔보면 11 미리 암페어로 우리가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11mA 쭉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 한번 가서 볼까요? 야, 여기서 9에서 16 정도의 사이에 있는데, 자, 요 사이에 보니까 고통스러운 충격, 그리고 근육재에는 손실이 없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충격, 레코 레벨, 근육재의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전류 레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양쪽 전선을 두 가닥으로 오는 전기를 손으로 두 가닥을 잡게 되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찌릿찌릿한 고통스러운 충격이 오니까 사람이 반응을 해서 빨리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기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조금 알아야 되고, 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기를 만진다든지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한다라는 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에 우리가 전기가 들어갔을 때는 이러한 극심한 통증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만약에 저희가 일반 가정용에서는 220V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위에 레벨로 넘어가는 뭐 2만 볼트,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는 뭐 2만 볼트도 사용할 수 있고, 보통은 의료 전기에서는 380V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지거나 그러면 이 단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다 보면 심하게 고통스러운 충격이라든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심장 마비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기는 우리가 함부로 만지거나 손을 대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 교재에 있는 수업으로 갈게요. 본 교재에 있는 수업 중에 이제 몇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냐면, 교재 1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교재 11페이지. 교재 11페이지에 보면 물질과 제1장,
직류로 되어 있고 제1 단위인 물질과 전하라는 게 있어요. 그럼 물질과 전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전기를 이해하려면 우선 물질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 물질들을 미세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나라는 걸 보게 돼요. 자, 분자는 뭐냐? 분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소금이죠. 소금은 Na와 Cl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은 소금이 아닌 거죠. 다시 얘기해보면 그 Na와 Cl은 우리는 뭐라고 칭한다? 원자라고 칭해요. 근데 원자는 그리스어로 가장 작은 입자, 즉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구나. 그럼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기 봤더니 원자는 원자 핵과 여기 보시면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궤도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원자 핵은 뭘로 되어 있냐면 양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전기가 어떻게 원자에서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Cl, 아까 나트륨과 Cl 염소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자, Cl은 원자 번호가 17이에요. 그러면 원자 핵이 몇 개 플러스가 17개가 있는 거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개수가 몇 개? 17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전기적으로 안정되어 있겠죠. 근데 이걸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궤도전자 같은 경우도 들어갈 때 이제 궤도 전자 K각부터 시작하는데 K각부터 쭉쭉쭉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궤도 전자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궤도각, 두 번째 궤도각, 세 번째 궤도각도 나타날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 전자의 공식은 2의 n 제곱으로 들어가요. 전자가 그래서 아까 17개의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첫 번째는 궤도각에는 하나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첫 번째에는 몇 개가 들어간다?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궤도각에서는 몇 개? 8개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 가게는 8개. 그러면 합이 몇 개? 10개가 됐죠. 그러면 나머지 7개가 여기 이렇게 세 번째 궤도각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17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기적으로는 얘가 총 몇 개? 원자핵 17개, 전자도 17개. 정기적으로 안정된 물질이겠죠. 근데 여기에 뭔가 외부에서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왜 체외곽전자라고 하는 이 체외곽전자는 힘을 받게 되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얘가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디로 가냐? 바로 그 옆에 있는 데에 가서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는 하나가 없어지게 됐죠. 그러면 여기 하나가 더 들어왔을 것이고 전자가 하나가 뛰쳐나갔기 때문에 얘는 전자는 16개, 원자핵은 16개. 그러면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당연히 플러스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하나가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하나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옆으로 와서 들어온다든지 하나를 잃어버렸다든지 했을 때 정기적으로 우리는 중성이 아닌 원자를 이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이온이란 말은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양이온이란 말은 플러스 아까 전자가 16개가 됐고 원자 핵이 플러스가 17개 됐으니까 얘는 양이온. 다시 플러스가 많아진 것은 양으로 변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가 뛰쳐나가면 어디로 들어가냐? 그 옆에 가서 붙는다겠죠. 근데 원자핵은 플러스는 17개.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몇 개가 된 거예요? 18개가 됐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 상태로 보면 누가 더 많아요? 전자가 더 많게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더 많으니까 이온이라는 용어를 칭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물질에서 어떤 외부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체외각 전자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들은 어디론가 뛰쳐나간다든지 뛰쳐나간 건 옆으로 가서 붙어서 이렇게 하나가 많아지거나 하나가 적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원자를 우리는 이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더 많은 거니까 전자가 이탈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이온이라는 얘기는 뛰쳐나왔던 전자가 옆으로 붙어왔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가 더 많아진 거니까 이렇게 음이온이다라고 용어를 칭해요. 그러면 어떠한 물질이 밖으로 뛰쳐나가면 이 물질은 플러스 전기가 많아져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물질 밖에서 자유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전기가 많아져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와 같이 전기를 띠게 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얘기해주면 대전이란 뭐다? 전기를 띠게 된 현상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이란 전기를 띠게 된 현상이다. 그러니까 전기가 하나가 음으로 대전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온 애들은 음으로 대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플러스가 뛰쳐나갔으니까 이쪽은 플러스가 많은 애들이니까 얘는 양으로 대전됐다라는 용어를 칭하게 돼요. 그래서 대전이라는 용어도 조금 중요한 거니까 조금 알아두시고요.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서도 이 대전이란 뭐냐? 라는 식으로 시험 문제가 종종 많이 나요. 제가 전에도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면 어떻게 낸다고 했냐면, 여러분들한테는 대전이 뭐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전기를 띠게 된 현상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바로 넣기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전된 전기를 뭐라고 그러냐? 여기 보니까 전하라는 말이죠. 대전, 어쨌든 간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됐고, 그리고 대전된 전기를 우리는 뭐냐? 옆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대전된 전기를 뭐라고 한다? 전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에는 아까 플러스가 많아진 거니까 뭐라고요? 양, 전, 하라는 용어를 칭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많아진 거니까 전, 하라는 용어를 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짚어주고 갈게요.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뭐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수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주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진도가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나서 수업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이런 내용을 많이 한 번씩은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 듣는 학생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자, 물질과 전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물질은 분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쪼개는 거고, 그래서 성질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소금이라는 걸 보면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은 소금이 아니고 그 각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자라고 한다. 그래서 원자는 원자 핵과 그리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궤도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 원자 핵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원자 핵은 양자와 그리고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애들은 이온,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인 애들을 우리가 중성인 아닌 원자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이온은 다시 한번 염소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원자핵이 염소가 17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원래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애들은 원자 핵과 전자의 개수가 동일해요. 동일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게 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체외곽 전자라는 애들은 뛰쳐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옆에 있는 애한테 붙게 돼요. 그럼 여기는 이탈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인 전자는 16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전자가 18개가 됐고, 그럼 여기 보니까 17개, 16개. 그러면 원자 핵보다 개수가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성질이 더 뛰어 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양으로 이온됐다라는 용어를 칭하게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음으로 이온됐다라는, 음이온이다라는 얘기를 칭하게 돼요. 그러면 전자가 이탈되고 획득된 거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전이란 말은 아까 했듯이 전기를 띠게 된 현상을 얘기하고, 전기를 띠게 되면은
양으로도 대전됐다 또는 음으로도 대전됐다라는 용어를 칭할 수가 있다. 그런 거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제 국가고시 시험 문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쉽게 나오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 이 대전이라는 용어는 정기적 대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전기를 띠게 된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거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전된 전기를 우리는 다시 전하라는 용어를称하고, 이 전하는 전자의 과잉이나 부족으로 존재하는 전 물질의 정기적인 특성을 말하며 Q 쿨롱으로 우리가 Q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는 쿨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Q 쿨롱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으로 대전됐다, 양으로 대전되면 양전하를 띠게 된 거고, 음으로 대전됐다 하면 음전하를 띠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서 좀 물어보는 거는, 하나의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을 우리는 전기량 또는 전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쿨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좀 봐주시고, 한 개의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얼마냐라고 봤더니, 얘는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갖고 있다. 쿠플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양자 한 개의 전기량은 플러스겠죠. 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양자는 플러스니까 그냥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 양은 마이너스 이 음의 부가 붙는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어떻게 되냐? 1 쿨롱은 어떻게 되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1 하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 갖고 있냐면,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기량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이다라는 거. 국가고시에서는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내는 방법은, 한 개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몇이냐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모여서 1쿨롱을 이룬다라는 것 정도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